예, 정치데스크 큐시트가 이렇게 오늘도 꽉 찼는데요. 지금부터 콕콕 짚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대선 후보들의 주요 말말말 거두절미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어떻게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손으로 직접 받은 게 아니라는, 그래서 불기소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돈 직접 받았어요? 단 1원이라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집에서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밥 줘라는 말입니다. 저희 집은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먼저 저녁 준비하는 게 뭐 너무나도 저는 당연합니다. 뭐 누가 누구 보고 밥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체화된 부분이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이 가경입니다. 보름 남은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토론회에서의 공방부터 들어보시죠. 본인 말씀이시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 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예.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논란의 중심이 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 기자, 강 기자, 사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송민순 전 장관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당시에도 이런 정치적인 행위와 그런 정쟁에 휩싸이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 북한 대학원 총장직을 사퇴한 것도 이런 이유였는데요. 우선 내가 정치 논쟁의 한가운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이 좀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힌 바 있고요. 이 학교 측에서도 이런 문제로 학교 측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송민순 전 장관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송민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민순 전 장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상대는 제1당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과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누를 끼치기 싫었다. 이렇게 말하는 속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총장직까지 벗어 던질 만큼 나는 굉장히 떳떳하고 결연하다. 이러한 것을 여론의 내비침으로 해서 좀 더 자신에게 어떤 여론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러한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 의지 표현이었을까요? 송민순 전 장관 오늘 출근길엔 2007년 11월 16일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를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진실 공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2007년 11월 16일 송민순 올림픽을 6일로 이렇게 보내서 1월 16일 날 이걸 보고 대통령이 그 다음 17일 날 이제 보냈으니까 보고 17일 날 이거 보고 다시 해보라. 그래서 17일 날 문재인 당시 실장이 내한테 전화를 왔어요. 대통령은 그 16일 날 이야기처럼 사정이 그러니 이렇게 기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8일 날 회의가 열린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이제 18일 날 다시 회의를 하고 사진 내용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 진영 어떤 결정은 기권할 결정이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송민순 전 장관이 본인이 친필로 썼던 손편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사퇴의 변도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제가 사퇴의 변을 조금 옮겨드리면 지금은 제가 태양을 태양이라고 해도 낮에 뜬 달이라고 하고 넘어갈 상황이다.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최석호 기자가 분석했듯이 지금 사실상 유력 대선 주자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직까지 사퇴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제대로 진실 공방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오늘 송민순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썼다는 손편지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예, 일단은 뭐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뭐 다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숙명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잘 다져왔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권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정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 당시에는 야당이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우리를 북한에게 뭘 물어보고 북한을 이건 좀 너무 햇볕 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질타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기권이 아닌 찬성 쪽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생각보다 쟁점은 간단한데 그렇죠. 양쪽의 말이 자꾸 엇갈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엇갈리고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양쪽의 주장, 특히 2007년 11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홍데스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 진실 공방이 오가다 보니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2007년 10월과 11월, 10월 4일 우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정부 내에서 있었던 논의인데요. 우선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안보정책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자료도 함께 공개를 했죠. 이날 기권이 이미 결정이 됐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렸지만 이 회의 자체에서는 송민순 전 장관이 오히려 북측에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에 우리는 기권하기로 했다는 걸 통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 반대로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을 볼까요?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한 회의, 그래, 기권이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한 손편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서 꼭 찬성을 해야 한다. 본인의 직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별관 회의에서 이제 회고록에 쓴 대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북측의 입장을 한번 타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일 싱가포르의 순방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권이 결정됐다. 이 회고록에 쓴 내용대로. 그리고 21일에 이제 기권표를 던졌다는 게 설명입니다. 사실상 언제 기권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 한 쟁점과 북측에 통보를 하는 것, 그리고 물어보자는 걸 누가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20일에 결정이 된 건지 16일에 결정이 된 건지가 쟁점인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16일 날 기권 결정이 최종적인 거냐, 21일 날 유엔에서 투표를 한 게 최종적인 거냐, 이걸 놓고 양쪽이 계속 다투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최석호 기자,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송민수 전 장관을 고발을 했어요, 오늘 검찰에.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까?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것과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와서 언론이나 여론에 공개를 했다. 즉,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 명예훼손을 전담하는 형사 일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공에 나선 민주당, 이 문제는 완전히 해명이 됐다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난리를 피우라고 제가 볼 땐 제가 충고를 드리면 이 사안 때문에 그 각 후보 간 지지율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이현수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주기도 했는데 양쪽의 강대강, 문재인 후보 측은 검찰에 고발하고 송민순 전 장관은 사퇴로 배수진을 친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당시에 2007년 11월 21일 날 북한 인권결의원에 무효표를 행사했다면 네. 기권표를 네. 기권표를 행사했다면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도 난리였을 거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대변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화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당시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 발언이 저기 내용 화면에 있는데요. 기권 결정이 20일 밤늦게 됐다. 20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날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장관과 실장이 협의해서 기권안으로 정리했다. 사실상 천 당시 대변인 말만 보면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과 조금 더 가까운 듯 보입니다. 20일 싱가포르 순방에 가 있을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 전 장관이 나눴던 대화, 북측에 물어봤으니 어쩔 수 없이 기권표를 이번엔 해야겠다. 그렇다고 사표를 내지 마시라라는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에 있던 내용과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바른정당이 이런 와중에 하태경 의원실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증언도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핵도 아닌 얘기해서 슬쩍 한번 홍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예,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예. 사실 기권을 이미 결정을 했으면 떠볼 필요도 없는.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당시에 기권으로 이미 결정을 했고 기권에 대해서 북측에 통보를 해준 거라고 했는데 그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16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기권 결정을 했고 그게 최종적이다. 라는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과는 천호선 전 대변인이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지금 이야기들이 약간은 안 맞는 부분이 좀 미묘하게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김만복 원장도 사실상 기권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정황은 모두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측에 기권을 통보했는지 오히려 우리 기권하는 결정에 대해서 또는 찬성하는 결정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를 물어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채널을 이용했냐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남북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망, 그러니까 휴민트나 어떤 국정원과 연결된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을 좀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찬성해도 괜찮은지 북한에 슬쩍 통보해봤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재인 후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이 계속 이 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진술이나 발언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고발이 됐고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